네, 안녕하세요. 루미터브의 라이딩고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요즘 뭐 영하 10도, 낮 기온이 영하로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모로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네, 오늘 할 것은 바로 WBC,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WBC 제가 그 전에도 몇 번씩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어, 이제 WBC에 대해서 일정 관련 브리핑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번은 제가 조별리그 일정만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조별리그보다는 토너먼트 일정이 새로 나와가지고 토너먼트 일정에 대해서 결승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별리그 관련 일정은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WBC에서 발탁된 KBO 출신 외국인 선수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좀 낯익은 얼굴들이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추신수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말한 내용인데 안진 선수 WBC 미발탁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옳지 않다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죠. 토너먼트 일정 관련 브리핑입니다. 제가 조별리그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토너먼트는 이번 대회부터 각 조 2위만 토너먼트에 진출하고요. 네, WBC가 총 이렇게 하나씩으로 되어 있네. A, B, C, D로 총 4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조당 5개 팀씩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팀씩 8강에 진출합니다. 두 팀씩. 그래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1위 팀은 옆에 조 2위 팀이랑 이렇게 크로스 형식으로 붙게 돼요. 한마디로 뭐 월드컵처럼 토너먼트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이 나왔습니다. A조 2위 팀은 B조 1위 팀이랑 3월 15일 오후 7시 이제 8강전 같은 경우는 도쿄돔에서 일본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고 상황부터 미국으로 만약 상황이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조 1위 팀이랑 B조 2위 팀이랑 3월 16일 날 7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속한 조가 B조입니다. B조인데 이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정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달라지냐? 일본이 2라운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라운드는 토너먼트를 말합니다. 일본이 토너먼트 진출할 경우에 순위와 상관없이 3월 16일에 일본은 2라운드, 그러니까 토너먼트 경기를 8강전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일본이 B조 1위로 만약 진출했다면은 3월 15일 날 경기가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경기죠. A조 2위, B조 1위 경기를 3월 16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일정을 맞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B조 마지막 경기가 호주전 경기예요. 이 경기가 3월 12일 7시 경기인데 일본은 마지막 최종전 경기에서 하루를 휴식하고 가기 때문에 총 4일간 휴식을 취하게 되죠. 12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일본 유리하게 홈 어드밴티지 형식으로 좀 짜진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어요. 일본 유리한 일정은 좀 짜진 게 맞고요.
그래서 뭐 4일간 휴식은 사실 야구에서는 좀 긴 휴식이죠. 좀 푹 쉴 수 있는. 네. 호주전 때 네, 연투에서 던졌던 선수들도 2라운드 첫 경기에 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모로 많은 게 달라지는 또 4일일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경기가 또 호주전입니다. 사실 호주가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는 B조에서 한국, 일본 다음으로 네, 평가받는 네, 팀인데 그 팀을 마지막 경기에 배치했어요. 일본 마지막 경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에서는 마지막 호주전에 힘을 쭉 쓴 다음에 네, 4일 쉬고 네, 또 다시 호주전에 던졌던 선수가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짜진 거예요. 일본 유리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B조 마지막 경기가 중국전 경기입니다. 네, 3월 13일 7시 경기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순위 상관없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3월 15일 날 무조건 경기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뭐 1위로 가든 2위로 가든 네, 무조건 이날 치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휴식일 날은 단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14일 쉬고 15일 날 바로 또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고요. 왜 이렇게 일정을 짰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안 쓰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일정을 다 정해놓고 한다면은 티켓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 언제 이 팀이랑 이 팀이 경기를 치를지 약간 좀 정해지는 듯한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각 조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조별리그긴 하지만 네, 각 팀마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있잖아요. 이 팀은 2라운드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상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변을 줄여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B조 1위를 할 거니까 3월 15일 날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일본 홈 경기이다 보니까 많은 일본 분들이 뭐 경기를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 15일 날 전부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B조 2위가 돼가지고 그 예매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 3월 16일 날 예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흥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네, 저는 뭐 사실만 네,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네, 만든 거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규정 때문에 일본은 4일 쉬고요. 우리나라는 이틀이 아니죠.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 네, 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일본이 B조 몇 위로 또 올라가냐에 따라서 A조 팀에 영향을 끼쳐요. 만약 일본이 B조 1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A조 2위가 B조 2위보다 2위가 좀 더 휴식을 많이 받게 되고요. 반면에 2위로 간다면은 1위 팀이 더 휴식을 많이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A조 입장에서는 일본이 몇 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휴식일이 달라져요. 네, 그런 사태가 네, 발생하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8강에서 이기면은 만약 4강까지 진출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3라운드 경기죠. 그렇게 되면은 2라운드 세 번째 경기 승자인 네, C조 2위랑 D조 1위랑 붙게 됩니다. 이 팀이랑 3월 20일 날 4강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은 네, 3월 22일 날 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일단 장점이 있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쭉 4강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3월 21일 날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루 전날인 20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휴식일이 이렇게 16강 휴식이 좀 적은 변수가 있지만
16강까지 잘 극복하고 16강이란다. 8강 잘 극복하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 일정이 좀 유리해져요. 네. 결승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일본은 바로 다음 날인데 우리는 하루 쉬고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해집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력한 이 대회 우승 후보인 미국 팀이죠. 완전히 뭐 어벤져스 팀처럼 꾸려왔는데 지금 미국이 현재로서는 시조 1위가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8강에서 이기고 4강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미국을 안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굳이 만나게 되면은 저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겠죠. 거의 결승전에 가서야 만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네,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안 만나는 거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고요. 또 우리나라가 결승전까지 조금이라도 좀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소식은요. 이번 WBC에 낯익은 얼굴들이 좀 있어요. 네, 버나니나 선수랑 왕의중, 네, 켈리 선수랑 스탁 선수. 뭐 이름 익숙한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버나니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에서 뛰었던 선수고 왕의중은 뭐 대만 선수인데 KBO에서 대만 국적으로 네, 프로 리그에서 뛴 최초의 선수입니다. 옛날에 소소경 선수가 대만 국적인데 뛴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이제 이영복 셰프님처럼 그 이제 화교라고 하죠. 대만 화교기 때문에 국적으로는 한국 국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 국적으로는 네, 처음입니다. 프로리그에서는. 그래서 네, 화제를 모았고요. NC에 입단했었죠. 그리고 켈리 선수, 네, SK, 지금 현재는 SSG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SK였죠. SK의 마지막 우승인가요? 네, 마지막 우승을 또 이루고 메이저리그에서 애리조나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켈리 선수도 발탁이 됐고요. 네, 스탁 선수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두산에 뛰었던 선수입니다. 뭐 여기에 이름이 없지만 뭐 일단 그 중국 대표팀에 발탁이 된 또 주권 선수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선수 말고도 더 많아요 사실. 네, 나무위키에 뭐 찾아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네, KBO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래서 많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WBC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있는 사실만 일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신 선수가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번에도 그 최종 명단 나올 때 언급을 했잖아요. 안우진 선수는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안우진 선수가 일종의 품위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사실 이번 벌이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내린 징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에 대해서 추신 선수가 미국 댈러스 한일 라디오 방송인 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라디오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 정리하자면요.
이미 안우진 선수는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도 다 받았고 출전 정지도 다 받았다. 근데 이거로 인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한국 야구 입장에서도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선수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가지 못하면은 많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얘기한 얘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위에 이 영상을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우지 선수를 이제 추신 선수가 언급하면서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팬들의 반응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좋지 않죠, 당연히. 물론 네, 안우진 선수가 발탁이 안 돼가지고 아쉬워했던 팬들도 있지만 일단 대체로는 추신수 선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경솔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인과응보에 오히려 추신수 선수가 네,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그런 격이 됐는데요. 본인이 이제 추진 선수가 과거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일로 처음 알았어요. 네. 병역 면제 이후로 네, 한번 추진 선수가 받은 이후로 국가대표에 쭉 발탁이 안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추신수 선수가 일부러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을 거부했어요. 이 논란 때문에 병역 특례를 받을 경우에 5년간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어요. 일명 추신수 방지법이죠. 이걸 만들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 같은 경우는 네, 당신의 아들은 한국의 시민권도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 한국 시민권이 없고 현재 미국에서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음주했던 네, 이 부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과거에 음주 운전했던 또 추신수 선수가 할 말이 아니다. 너무 그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말실수를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들을 네, 과는 아니죠. 이제 오들을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다시 이제 또 재발견되는 다시 굳이 안 좋았던 사건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고요. 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 추신 선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추신 선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은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깔끔하게 끝나지만 한국은 사회적으로 잘못을 할 경우에는 오래전 잘못도 결격사유로 판단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추진 선수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한국 문화가 미국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네티즌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반응이 컸어요. 좀 추신 선수가 그 전까지는 좀 워낙 네,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제 야구인으로서 야구의 선배로서 네, 야구 선수 선배로서 그래도 팀의 주축으로서 SSG 이번 시즌 우승을 또 도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 일로 오히려 본인 야구 인생에 네, 먹칠을 하게 된 또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추가로 또 야구 선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어, 불합리한 일을 당한 선수를 보면은 반드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같은 상당히 과격적인 표현을 썼는데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좀
안우진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지 않은 그런 야구 선배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제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관했고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이유를 정확히 밝혔죠, 사실은. 공식 기자회견 때 왜 안 했는지, 발탁 안 했는지 했기 때문에 사실 방관했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도 물음표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다 떠나서 가장 아쉬웠던 게 추신 선수의 발언이 이해는 가요. 예,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는 가는데 아쉬웠던 게 일단 첫 번째는 단어 선택.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어 선택. 너무 공격적인 단어를 썼어요. 네. 안윤 선수 발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만한 공격적인 말을 많이 썼고요. 이거는 되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잘 못 나타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웠고, 그게 사실 추신 선수의 기대치일 수도 있어요. 추신 선수가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워낙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그래도 한 시즌 동안 또 이번에 SSG에서 팀의 대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치란 게 있었는데 일종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서 아, 정말 많이 아쉬운 거죠, 사실. 뭐 제가 느낀 아쉬움보다 네, 더 큰 아쉬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추신 선수 말에 대해서 일단 안유진 선수 입장과 야구 입장에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폭 사건이 사실 제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관련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서 잘잘못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유진 선수 입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 돼요, 사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사실 접근했어야 돼요.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안우진이라는 선수 입장에서만 접근했고 두 번째로는 또 야구의 손실로서 한국 야구의 발전 손실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사실 안우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였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뽑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국 야구의 손실로서만 판단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은 안우지 선수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선수가 네, 하폭 문제로 인해서 발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랑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 뭐 피해자 부모님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네,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탁이 안 된 게 이해는 갑니다. 아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안우진 선수를 무조건 발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뭐 사건이 잘 해결이 돼서 안우진 선수가 발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발탁시키는 거는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야구 선수 이전에도 한 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안영명 선수 전 하나에 주로 하나에 많이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안희 선수가 진짜 선배라고 아니 그 추신 선수가 진짜 선배라는 식으로 소신 발언했는데요. 이 소신 발언 이후에 어 이제 해명을 했어요.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안영명 선수가 후배를 위해 목소리를 낸 추신수를 지지한 것이지 학교폭력이나 WBC 등의 세부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라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올렸던 글이 좀 뭐라고 하지? 잘못 올린 글이다. 과였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안영명 선수가 이런 얘기라도 본인이 이제 잘못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지 아직까지 추신 선수는 이렇다 할 입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신 선수의 입장을 추가로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 얘기가 가장 임팩트가 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만큼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얘기였는데, 저도 이렇게 뭐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했고, 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윤 선수 발탁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나 발탁이 안 된 게 이해는 간다.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뿌이.